안녕하세요. 성경으로 가는 이야기 여행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날 이야기의 주인공은 룻이라는 여성입니다. 그녀의 이름을 들어보셨나요? 룻. 이 짧은 이름 속에는 놀라운 사랑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을까요? 낯선 땅, 낯선 사람들 사이에서도 변하지 않는 마음이 있을까요? 사실 후에 룻은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3000년 전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으로 시간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장면 1. 기근이 든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 땅으로 10년 전 유대의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곡식이 떨어지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했죠. 그때 기근의 땅에 살던 엘리멜렉이라는 남자가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 말론, 기럨과 함께 중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여보, 기근이 들어 베들레헴에서는 도저히 살 수가 없으니 우리 모압 땅으로 가자. 거기서 새 출발을 해보는 거야. 모압.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조금 낯선 땅이었지만 그곳에는 먹을 것이 있었습니다. 가족은 짐을 꾸려 긴 여행을 떠났습니다. 사막을 건너고 산을 넘어서 드디어 모압 땅에 도착했을 때 나오미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과연 이곳에서 잘 살 수 있을까? 장면 2. 예상치 못한 비극. 하지만 인생은 늘 우리가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 않죠. 얼마 지나지 않아 엘리멜렉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나오미는 갑자기 혼자가 되었습니다. 어머니, 우리가 있잖아요. 다행히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말론과 기럨은 성장해서 모압 여인들과 결혼했어요. 말론은 룻과 기럨은 오르바와 말이죠. 룻과 오르바. 이 두 며느리는 나오미에게 딸 같은 존재였습니다. 비록 다른 민족이었지만 진짜 가족처럼 서로를 아끼며 살았어요.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말론과 기럨, 두 아들마저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나오미는 이제 정말로 혼자가 되었습니다. 낯선 땅에서 남편도 아들들도 모두 잃은 할머니. 그 옆에는 똑같이 남편을 잃은 두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장면 3. 베들레헴으로 10년 만에 그때 나오미에게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베들레헴에 다시 곡식이 풍성해졌다네. 하나님께서 고향 사람들을 돌보셨다는 얘기였어요. 나오미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자 라고 생각했지만 간단하지가 않았습니다. 두 아들은 죽고 모압 여인들인 두 며느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오미는 룻과 오르바에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너희는 친정으로 돌아가거라. 이 늙은이를 따라와 봤자 너희에게 좋을 게 없어. 너희는 아직 젊지 않니? 다시 시집가서 행복하게 살아야지. 오르바는 시어머니의 말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울면서 시어머니인 나오미에게 작별 인사를 했어요. 어머니, 그동안 정말 감사했어요. 건강하세요. 그런데 룻은 달랐습니다. 어머니, 저를 떠나라고, 따르지 말라고 강요하지 마세요. 룻의 목소리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가시는 곳이 저의 갈 곳이고 어머니가 머무시는 곳이 저의 머물 곳입니다. 어머니의 민족이 저의 민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입니다. 나오미는 깜짝 놀랐습니다. 얘야, 무슨 소리니? 너는 모압 사람이잖니? 굳이 낯선 땅으로 갈 이유가? 하지만 룻은 더욱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죽는 곳에서 저도 죽어 거기 묻힐 것입니다. 만일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저를 갈라놓는 일이 있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가요? 룻은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서라도 시어머니와 함께하겠다고 다짐한 것입니다. 나오미는 더 이상 말릴 수 없었습니다. 장면 4. 고향인 베들레헴 도착. 두 여인은 긴 여행 끝에 베들레헴에 도착했습니다. 저기 나오미 아니야? 어머, 정말 나오미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습니다. 하지만 나오미는 많이 늙고 야위어 있었어요.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세요. 마라라고 부르세요. 나오미는 기쁨이라는 뜻이고 마라는 쓴맛이라는 의미였습니다. 남편도 죽고 멀쩡한 두 아들까지 타국인 모압에서 죽었으니 그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를 비어 돌아오게 하셨네요. 사람들은 나오미의 옆에 서 있는 낯선 젊은 여인을 신기하게 바라봤습니다. 그녀가 바로 룻이었어요. 룻은 호기심 어린 시선들을 받으며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여기서 잘 적응할 수 있을까? 하지만 어머니가 계시니까 괜찮아. 장면 5 이삭 줍기. 며칠이 지나자 현실적인 문제가 생겼습니다. 먹고 살 방법을 찾아야 했거든요. 어머니, 제가 밭에 가서 이삭을 줍겠어요. 당시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추수가 끝난 밭에서 떨어진 곡식을 주울 수 있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룻은 이른 아침부터 밭으로 나갔습니다. 허리를 굽히고 하루 종일 이삭을 주었어요. 낯선 땅에서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서 묵묵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룻이 간 밭의 주인은 보아스라는 사람이었는데 그는 나오미 남편의 친척이었습니다. 그 지방의 큰 부자였습니다. 장면 6. 보아스와의 운명적 만남. 저 젊은 여인은 누구냐? 보아스가 자신의 일꾼에게 물었습니다. 모압에서 나오미와 함께 온 며느리입니다. 아침 일찍부터 지금까지 쉬지 않고 이삭을 줍고 있어요. 보아스는 룻에게 다가갔습니다. 딸아, 내 말을 들어보거라.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여기서 내 소녀들과 함께 이삭을 주우렴. 그리고 일꾼들에게도 말했어요. 저 여인을 건드리지 말고 목마르면 물동이에 물을 마시게 하여라. 룻은 깜짝 놀라 땅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주인님, 저는 외국 사람인데 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나요? 보아스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남편이 죽은 후에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자세히 들었노라. 내가 내 부모와 고향을 떠나 전에 알지도 못하던 백성에게 온 일도 들었느니라. 그날 룻은 한 에바나 되는 보리를 가지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한 에바는 약 14kg 정도 됩니다. 보통 하루 종일 주어야 겨우 조금 얻을 수 있는데 정말 많은 양이었어요. 얘야, 오늘은 어디서 이삭을 주었니? 누가 너를 이렇게 돌봐주었니? 나오미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보아스라는 분의 밭에서 주었어요. 보아스라고? 어머나. 나오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얘야, 그분은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 중 하나란다. 기업을 물은다는 것은 유대인의 전통으로 홀로 된 나오미의 돌볼 의무가 있는, 즉 친척의 재산과 가족을 돌볼 의무가 있는 가까운 친척을 말하는 거였어요. 그럼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건가요? 룻의 마음에도 작은 기대가 싹 텄습니다. 장면 7. 시어머니 나오미의 지혜롭지만 대담한 계획. 보리 추수와 밀 추수가 모두 끝났습니다. 룻은 계속해서 보아스의 밭에서 일했고 보아스는 그녀를 친절하게 대해주었어요. 어느 날 밤 나오미가 룻에게 말했습니다.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로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니? 나오미는 고대 이스라엘의 관습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관습대로 보아스와 결혼시킬 계획을 룻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주었어요. 나오미도 대단한 인물입니다. 며느리를 제가시키려는 나오미의 선택이었습니다. 며느리에게 먹고 살기를 마련해 주고자 하는 시어머니의 고육지책으로 보입니다. 오늘 밤 보아스가 타작마당에서 곡식을 키질할 거야.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그에게 내려가렴. 그가 먹고 마시기를 다하고 누울 때에 그 눕는 곳을 알아두었다가 들어가서 그 발치 이불을 들치고 누우렴. 그가 너의 할 일을 가르쳐 줄 것이야. 장면 8. 타작마당에서의 은밀한 청혼. 룻은 시어머니의 말대로 했습니다. 깊은 밤 보아스가 곡식더미 곁에서 잠들었을 때 룻은 조용히 다가가서 그의 발치에 누웠습니다. 한밤중에 보아스가 깨어났습니다. 뭔가 이상함을 느끼고 돌아보니 여인이 발치에 누워 있었어요. 내가 누구냐? 나는 당신의 여종 룻입니다. 당신은 우리 기업을 물을 자이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결혼을 요청하는 고대의 관습이었습니다. 보아스는 깊이 감동했습니다.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같이 인애를 베푸니 내 나중 인애가 처음보다 더하도다. 장면 9. 기업을 물을 권리 확인.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었던 거예요. 우선적으로 기업 물을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업 물을 자라는 것은
히브리 율법에서 가족이나 친족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땅을 팔았을 때 그 땅을 다시 사서 상속권을 회복시켜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한 가족의 재산과 혈통을 지키고 부당한 피해를 보상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나는 내게 기업 물을 권리가 있으나 나보다 더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있으니 밤새도록 여기 머물러라. 아침에 그가 내게 기업 물을 권리를 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권리를 행할 것이요 만일 그가 내게 기업 물을 권리 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내게 기업 물을 권리를 행하리라. 결혼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룻이 보아스에게 기업 물을 자로서의 책임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러자 보아스는 자기보다 더 가까운 룻의 친족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먼저 책임과 권리를 이행할 것인지 확인을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보아스는 성문으로 가서 그 친척을 만났습니다. 친구여,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밭을 팔려고 하네. 당신이 물으려거든 물으고 만일 물으지 않으려거든 내게 말하게나. 처음에 그 친척은 내가 물으겠노라 했습니다. 하지만 보아스가 덧붙였어요. 그런데 당신이 나오미의 손에서 밭을 사는 날에는 모압에서 죽은 아들의 아내인 모압 여인 룻에게서도 밭을 사서 룻의 남편인 죽은 자의 이름을 그 기업에 있게 하여야 할 것이라. 그러자 그 친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 나는 물을 수 없노라. 나의 기업에 손해가 날까 하노라. 나의 물을 권리를 당신이 행하소서. 장면 10 결혼과 새로운 시작. 마침내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축복해 주었어요. 시간이 흘러 룻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마을 여인들이 시어머니인 나오미에게 말했어요.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오늘날 내게 기업 물을 자가 끊이지 아니하게 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나오미는 그 아이를 품에 안고 기뻤습니다. 사람들은 그 아이를 오벳이라 불렀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이건 더 큰 이야기의 시작이었어요. 오벳은 이새의 아버지가 되었고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룻은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된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룻이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압 여인 룻의 사랑과 충성심이 결국 온 인류의 구원자가 오시는 길을 준비했던 거죠. 룻이 어머니가 가시는 곳이 저의 갈 곳이라고 말했을 때 그 작은 결심이 역사를 바꾸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룻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첫째, 진정한 사랑은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룻은 자신의 편안함을 포기하고 시어머니를 선택했어요. 둘째, 우리의 작은 선택들이 큰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룻은 그저 시어머니를 사랑했을 뿐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큰 계획의 일부가 되었어요. 셋째,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았던 나오미와 룻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셨죠. 우리도 룻처럼 살 수 있습니다. 가족을 사랑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 말이에요. 오늘 룻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어떤 놀라운 성경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뵐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이 듣고 싶은 성경 이야기를 알려주세요. 지금까지 성경으로 가는 이야기 여행이었습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룻처럼 사랑으로 가득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